자, 215페이지 보죠. 215페이지 이제 허가 신청에 불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의 신청과 그 다음에 또 선매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의 신청 안 보죠? 자, 허가 처분. 여기 허가뿐만 아니라 뭐라 했죠? 허가 또는 불허. 허가 또는 불허가라고 일단 고쳐놓으세요. 자, 허가 처분. 이제 허가 처분은 허가 또는 불허가 됩니다.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받은 날부터 몇 개월 이내? 예, 1개월이죠. 1개월 이내 허가원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겠습니다. 그럼 이의 신청을 하면 일단 이 허가원청에서는 시군구 도기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 알리라 라고 했었어요. 자, 허가 또는 불허가 그 처분했을 때,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것도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도 일단 할 수 있습니다. 자, 1개월 날짜를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선매. 자, 선매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선매, 먼저 사는 거다라고 했죠. 자, 먼저 사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누가 먼저 사는 거예요? 네, 국가 등이.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죠? 자, 매도 예정자와 매수 예정자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서 누가 가로채가지고 국가 등이 가로채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선매다 그랬죠. 그럼 이제 선매, 먼저 사는 건데요. 요거는 일단은 그 선매 대상 토지가 있었죠? 두 가지. 공익사업용 토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공익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뭐가 된다? 선매 대상 토지가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선매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자, 허가 신청을 일단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자, 선매 협의 통지를 한다 그랬죠. 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며칠 이내 통지한다. 이거는 15일 이렇게죠. 자, 15일 이내. 자,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통지한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에게? 예, 허가 관청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선매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또 선매 협의 통지를 합니다.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하죠. 선매자에 대해서 지정 통지를 합니다. 자, 선매자 지정 통지를 하는데 요거는 허가 신청일부터 며칠이라 그랬죠? 예, 이거는 15일이 아니고 1개월이죠. 대답 잘해야 돼요. 나도 따라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그냥 엉겨울 때 따라합니다. 자, 일단은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15일 이내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매자 지정 통지는 1개월이 이렇게 돼요. 자, 이제 선매자 지정 통지가 됐다면 어떻게 된다? 이제는 선매협의 통지를 하죠. 선매협의에 대해서 통지를 하는데 요거는 일단은 며칠 이내 15일. 이건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에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다 그랬어요? 선매자로 지정된 자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죠. 선매 협의하자고. 그래서 이제 협의가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선매 협의를 뭐 한다? 종료하죠. 종료하고, 그 다음에 또 협의 조서를 뭐 한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협의 조서를 제출한다. 자, 이거는 며칠 이내 한다?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1개월이 이렇게죠. 자, 보면 15일, 1개월, 15일, 1개월 계속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절차대로 일단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매가 이루어졌던,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라 라고 있었죠. 계약서 사본 제출하고,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이에요? 감정 가격. 자, 선매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졌다면 계약서 사본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허가 또는 불허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허가 처분해야 한다 그러면 일단 틀려요. 허가 또는 불허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허가 처분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 부분 들어갑니다. 자, 매수 청구는 뭐예요? 네가 사가라 이런 거죠. 어떤 경우에 매수 청구하는 거예요? 불허가 처분됐을 때. 자, 불허가 처분됐다면 이제는 팔지도 못하죠.
거기다가 또 내가 지금 이용도 지금 못할 상황입니다. 그 이용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럼 네가 사가라. 이것이 바로 매수청구다. 그럼 누구한테 사가라 그래요? 매수청구할 대상은 허가권자죠. 허가권자에게 자 불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예, 1개월 이내. 불허가처분 통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매수 청구는 어떤 가격을 한다? 공시지가를 한다. 자, 만약에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매는 무슨 가격 있죠? 감정가.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 어떤 게 싸요? 공시지가 싸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 났을까요? 일단 매수 청구는 누가 답답해요? 매수 청구는 누가 답답하다? 예, 자, 허가관청에서 답답한 거 아니죠? 허가관청에서는 국가등재에서 매수만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관청에서 답답한 게 아니라 일단은 토지 소유자가 답답하니까 허가관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싸게 사는 거죠. 자, 근데 선매는 일단 누가 필요한 거예요? 국가 등이 일단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격을 좀 높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가격으로다가 감정가로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토지 사용 의무를 보죠. 자, 일단 토지 사용 의무 몇 년 범위 내에서 목적대로 이용해 줘야 돼요? 5년 범위 내에서 목적대로 이용해 줘야지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의무 기간이 있어요. 자, 사용 의무 기간 있는데 자, 몇 년 있었죠? 2년, 4년, 5년 있었죠. 자, 사용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자, 이 기간은 2년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년짜리가 있고 뭐가 있다? 5년짜리가 있더라. 이렇게 씁니다. 자, 2년짜리는 거주용, 그 다음에 또 복지, 편의시설, 그 다음에 또 농업 등, 그 다음에 또 대체 토지를 만다 취득할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거주용, 그 다음에 복지, 편의, 농업 등 대체 토지 취득할 때 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몇 년간? 예, 2년간. 자, 거주용, 복지, 편의, 그 다음에 농업 등 하면 뭐 했었죠? 농업 등, 농업, 업, 임업, 축산업 이렇게 되죠. 자, 농업, 업, 임업, 축산업까지가 모두 농업 등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할 때 이때가 2년이고 자, 4년짜리가 있었죠. 4년짜리 뭐예요? 사업 시행. 사업을 만다 시행하는 거 있었죠. 자, 사업 시행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 자, 이거는 세 가지였죠. 수용으로 인한 사업 시행. 그 다음에 또 지정 목적에 뭐 한다? 적합한 사업 시행. 자, 그 다음에 또 특광시군 있습니다. 인적 특광시군이죠. 자, 수용으로 인한 거, 지정 목적 적합, 그 다음에 또 특광시군, 인적 특광시군까지 해서 이런 사업 시행할 때. 자, 요때 사업을 시행할 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이때 분양이 끝났죠. 4년 안에. 그럼 4년 안에 분양이 끝났다면 몇 년이 된 것으로 본다? 4년이 된 것으로 본다. 아까 제가 잠깐 착각해서 얘기할 때 여기였죠. 자, 그 다음에 또 5년은 뭐냐면 5년은 현상보전이 있었습니다. 자, 현상보전은 몇 년? 예, 5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사용 의무 기간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고 2년짜리가 시험 문제 곧잘 나왔었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의무 기간 한번 구분을 해봤고 자, 예외는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용조사 한번 보죠. 219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용조사. 자, 이용 실태를 조사하라 그랬어요.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전환받에 따라서 조사하라. 이때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몇 회 이상 조사를 했어요? 1회 이상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이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예, 이행 의무 명령. 자, 이행명령을 내리죠? 의무 이행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랬죠? 이때 상당기간 몇 개월이에요? 네, 3개월 이내. 자,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일단은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행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뭐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자, 그러면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자,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얼마 범위 내에서 부과한다 그랬어요? 10%.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죠. 자,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됩니다. 이때 토지 취득가액은 무슨 가격이다? 실거래 가격. 자, 토지 취득가액은 뭐 된다? 실제 거래 가격이라고 그랬죠? 자, 토지 취득가액 여기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실제 거래 가격. 그 밑에 있긴 있죠? 디귿에 있긴 있습니다.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로 한다? 뭘로 한다? 실제 거래가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을 보죠. 일단은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 자, 여기서 자, 일단 방치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임대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승인받지 않고 목적을 어떻게 돼요? 목적을 변경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해냈어요. 방치한 경우 얼마? 100분의 10. 그 다음 임대한 경우는요? 100분의 7 이렇게 되죠. 목적 변경은 100분의 어떻게 된다? 5 이렇게 되죠. 자, 방치한 경우는 100분의 10, 임대는 100분의 7, 목적 변경 100분의 5 이렇게 돼요. 자, 요 세 가지만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과 절차를 한번 보죠. 부과 절차는 이행명령이 있었다는 기준으로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아니에요. 6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다. 뭐다?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부과한다 그랬어요. 반복해서 부과를 하는데 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계고하라고 했었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죠. 계고하고 그 다음에 또 자,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죠. 그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중지하죠. 그럼 이미 부과한 것은 어떻게 돼요?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하라고 했죠. 자, 밑에 보니까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이의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가처분 고지를 받는 날부터 며칠? 자, 요 날짜 좀 조심하세요. 30일. 30일. 지금까지 날짜가 토지거래 허가하면서 며칠과 며칠이었어요? 15일하고 1개월 했죠. 자, 15일하고 1개월, 15일, 1개월. 계속 나왔죠. 토지거래가 허가해주는 기간 15일.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15일과 1개월. 이렇게 되죠? 자, 매수 청구도 초반부터 1개월, 뭐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30일이에요. 자, 그래서 다 1개월로 나오는데 여기만 유별나게 뭐가 나온다? 1개월이 아니고 30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날짜 조심하시고. 자, 지가동향조사 들어갑니다. 지가동향조사 누가 한다?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도지사. 국장은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 변동을 조사하죠. 전국 거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매월 1회 이상 한국감정원장활금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고요. 이때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그랬어요. 쭉 한 번씩 여러분들 정리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할구역 안에 지금 시도지사는 어디 거? 자기 관할구역 안에 거에 대한 지가 동향을 조사하죠. 자, 조사 동향 방법을 보게 되면 자, 순서가 개지특. 자, 세 가지 순서대로 해야 돼요. 220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개왕조사, 지역별 조사, 특별집중조사 이렇게 됐죠. 개지특. 자, 개 뭐예요? 개왕조사. 분기별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거죠. 자, 지역별 조사는요. 개왕조사 결과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될 때 이때 어떻게 한다? 매월 1회 이상 조사하는 걸 뭐라 한다? 지역별 조사라고 그러고요. 특별집중조사 했었죠. 특별집중조사는 지역별 조사 결과 개연성이 특히 높다고 인정될 때 이때는 특별집중조사를 하게 된다. 자, 지가동향 순서 다음의 경우는 해야 된다. 세 가지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기억해야 되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되죠? 개, 지, 특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가 받으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면 뭐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이제 허가 받으면 농취증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았습니다. 사전에 허가 받았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줘야 된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토지거래 허가는 별개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는
이용 목적과 관련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 뭐가 관련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실거래가가 목적이죠. 자, 그래서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다 해줘야지만 되고요. 자, 제재 처분하는 부분이 있어요. 시장군수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공청장은 자, 허가 취소라든가 필요한 처분, 조치 명령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허가 변경을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아니면 또 변경 계약을 체결한 자, 그 다음에 또 허가에 관한 자, 허가받은 자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방법을 허가받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거나 변경을 받지 않았거나 그러면 허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할 때 청문을 실시하는데요. 자, 거기 조치명령을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제재 처분하면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 자, 그러면 이제 작년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8회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허가 구역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며칠에 발생한다 그랬어요? 5일 후. 맞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경매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예, 국가 등의 항로다. 그렇게 기억하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 전원 사유가 있는 경우를 외에는 자, 취득일로부터 2년간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거주용이죠. 거주용은 몇 년? 2년.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정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자금 징수는 안 된다. 자, 일단은 이행했다면 중지하죠. 이미 부과됐다면 징수해 줘주면 되죠. 자, 작년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깊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미친 척하고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이제는 개괄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부동산 정보관리하고 보칙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료종합관리가 있는데요. 뭡니까? 권장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자료 등의 종합관리는 누가 하는 거다? 국토교통장관 또는 시군구. 자,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시장, 군수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체계 구축 운영 있죠? 누가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정보체계 구축 운영 누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관이. 정보체계 구축 운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포상금 제도예요. 자, 이제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한 뭘 주는 거? 포상금을 주는 제도인데 요거 중개사법에도 있었죠? 중개사법에서 이제 포상금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약간은 틀려요. 좀 많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한번 비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일단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을 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뭐 했을 때? 거짓 신고. 거짓으로 신고했을 때. 여기 이제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허가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아니면 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거나 이렇게 되죠. 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허가받지 않았거나 변경을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 부분에서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어떻게 됐다? 허가 부분에서 일단은 이용대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세 가지가 뭐가 된다? 신고 또는 고발 대상. 자, 보죠. 이건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하면 위반 시 어떻게 되죠? 취득가액이죠. 예, 취득가액 얼마? 예, 100분의 5.
자,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변경허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요거 위반하면, 요거는 뒤에서, 앞부분에서 언급했는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 자, 다시 한번. 허가, 변경허가, 그 다음에 부정허가 받지 않았다.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예, 얼마 이하 벌금이에요? 예, 100분의 30. 토지가액의 100분의 30. 개별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죠? 예, 목적대로 이용하지 이행 강정부가 되죠? 자, 이 세 가지. 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조심할 건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와 관련된 부분은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뭐는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있죠? 위반하면 어떻게 됐죠? 위반하면 허가 위반하면 2-2였죠? 2년 이하 신고 또는 2,000원의 벌금. 자, 신고가 100만 원, 300만 원이었고요. 허가는 2-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 대상이 아니다. 이게 요 세 가지만 뭐가 된다?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 지급 조건을 보죠. 포상금 지급 조건은 세계 공통, 적발되기 전. 이건 중개사법이 똑같죠? 발각되기 전. 똑같은 거죠? 자, 적발되기 전. 이게 세 가지가 일단 공통입니다. 적발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해야 되고,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이제 지급 조건을 보면 증거 자료를 뭐 한다? 제출을 해줘야지만 되고요. 자, 증거 자료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돼야지만 조건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토지거래허가, 변경허가, 이거는요, 지급 조건은요. 자, 형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분은 허가받지 않았거나, 변경허 받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 허가받았다. 이거 위반하면, 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었죠? 자, 이건 형벌이니까 검사의 공소제기, 그 다음에 기소유예. 검사의 공소제기라든가 기소의 처분이 있을 때. 이거 됐고요. 자, 그러면 또 이제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돼요? 예, 이행정 뭐 되죠? 이거는 지급조건은 이행강제금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을 때가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여기에서 신고 또는 포상금 부분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는 포상금이 과태료에 부과된 과태료의 얼마?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줍니다. 100분의 20. 자, 그런데 이거는 한도액이 있었죠. 한도액 얼마예요? 1,000만 원이 한도액입니다. 자, 그래서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포상금으로 주는데 한도액은 1,000만 원. 이 한도액이고요. 자, 허가 변경허가 부정허가와 그 다음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다. 요거는 포상 얼마 주냐면 1건당 50만 원을 주게 돼요. 1건당 50만 원을 주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신고 또는 고발 대상과 그 다음에 또 지급 조건과 금액까지 한번 구분을 해보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잠깐 보도록 하죠. 자, 22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 자, 상단 부분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 있죠? 아닌 것을 보니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나 고발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 썼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거는 대상이 아니고요. 위반 행위를 하거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나 고발한 경우, 위반한 자가 찌르는 거죠. 안 되고 익명 가명도 일단 포상금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지급 절차를 보게 되면 일단은 자, 신고서를 일단 제출합니다. 신고하고 관련한 신고서를 관청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또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료하거나 아니면 공소제기 기소의 결정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관청에 통보한다. 자, 지금 하단 부분
니은 부분하고 있죠? 자, 관청이 이제 통보합니다. 그러니까, 자, 신고서가 제출돼요. 관청으로. 아니면 또, 자, 수사기관에서 통보돼 들어와요. 그러면, 관청에서는 뭔다? 포상금 지급을 결정해야 돼요. 결정해가지고 포상금을 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주지 않죠? 자,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신고 또는 고발에 통지해요. 그럼 신고 또는 고발인은 뭐를 제출하라? 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급 신청서를 제출이 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예, 2개월 이내 지급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지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포상금 지급 방법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이건 공동으로 한 거죠. 이때는 균등 배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의 위반에 대해서 자, 이게 뭡니까? 이게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 따로따로 한 거죠. 자, 일단 신고 또는 고발에 대해서 니은 디귿 못 기억 거기 있네요. 자, 일단 2명 이상 공동을 했다면 포상금에 대해서 균등 배분이고, 그다음에 2명 이상이 각각 했다면 어떻게 돼요? 예, 최초로 신고한자에게 지급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정보책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신고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 대상 위반을 알게 된 때는 일단 정보책에 기록하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포상금 지급 제도를 한번 배웠고요. 자, 넘어갑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자, 외국인의 취득 허가 이제 위반하는 부분 나옵니다. 형벌 벌칙 부분 나오는데요. 앞부분에서 이미 거의 다 한 번씩 본 거예요. 외국인이 토지 취득 계약 체결하는 부정한 방법을 했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2년 2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원 벌금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허가 변경 받지 않고 계약 체결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았습니다. 어떻게 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 이게 얼마? 100분의 30 이하.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 위반한 자는 어떻게 된다? 예, 1년 이하 징역 2,000원 벌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과태료 분보죠. 자, 3천만 원 과태료 있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필요한 조치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3천만 원의 벌금이 아니에요. 3천만 원의 벌금이 아니고 뭐다? 3천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500만 원 과태료가 있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하지 않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언제부터 며칠이나 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언제부터?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죠.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네. 자, 공동신고 거부한 자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거나 거짓 신고했을 때 거짓 신고 요구한 자 5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거짓 신고 뭔 거예요? 조장 방조 500만 원 과태료죠. 자, 이거는 이미 저번 주에 한번 배웠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 쓴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그랬습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 쓴 자료 외의 자료, 계약서 등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신고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정확하지 않게 판단될 때 계약서, 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고요? 3천만 원의 과태료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외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어떤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뭐 했을 때? 거짓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 그 다음에 300만 원짜리고 100만 원짜리 있었죠. 이거는 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정리할 게 아니에요. 하나씩 개별적으로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자, 본문에서 자꾸 연습해 줘야 돼요. 자,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 있죠. 그거 위반하면 외국인이 계약에 의한 취득신고, 계약에 의한 취득신고 위반하면 300만 원 과태료.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과 그 다음에 계속포 신고 있었죠. 요거는 어떻게 된다? 예,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개사에게, 자, 거기에 부과지금 절차 부분 보세요. 개업공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신고관청은 며칠 이내 등록한 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요. 10일 이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일명 뭐예요? 등록관청이죠. 통보를 하라.
10일 이내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라는, 가중 또는 감경. 자, 위반행위 동기결 회수 등, 이거는 아마 중개사법에서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 참고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2분의 1. 자, 근데 3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취득가액이 100분의 5는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중할 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금액 있죠? 과태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 뒤에 보니까 한번 잠깐 234페이지 보세요.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 234페이지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 금액 쭉 기준 나오죠? 중개사법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중개사법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 안 했죠? 예, 요것도 안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좀 3천만 원짜리, 그 다음에 500만 원짜리 쭉 나오죠? 저 뒤에 보니까 100만 원짜리도 나오고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근데 요거만큼은 기억하세요. 반드시 이 기준대로 처분하는 건 아니다. 금방 아까 뭐랬죠?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함력에서 얼마 범위? 2분의 1과 그 다음에 5분의 1. 구분되죠?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와 뭐? 자, 다시 한번. 이제, 여기 234페이지 그 상단 부분에도 있어요. 자,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함에 있어서, 자, 2분의 1과 그 다음에 또 5분의 1 있죠? 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경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경험할 수 있다. 2분의 1 범위는요, 얼마짜리예요? 500만 원짜리,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이하. 요거는 얼마짜리? 예,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경험을 했을 때 이것은요, 3천만 원 이하. 자,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또 취득가액의 얼마? 100분의 5 이하. 요거는 얼마다? 5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자, 여러분들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기억 안 해도 좋은데, 요거만큼 기억하세요. 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경험할 수 있는 건 얼마?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5분의 1 범위에서 가중 경험할 수 있는 것은 3천만 원, 취득가액 100분의 5. 이건 5분의 1 범위에서. 이때 가중할 때 얼마를요? 500, 300, 100. 요 금액 있죠?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렇게 일단 구분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자진신고라는 게 나와요. 231페이지에 보면 자진신고. 자진신고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자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그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32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자진신고와 관련된 부분. 자,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언제다? 조사가 시작되는 시점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어떻게 돼요? 발송한 때. 자,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한 때가 자진신고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자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감경 면제 대상 여부라든가 이걸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비밀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에 의한 신원이나 이걸 갖다가 누설하면 안 된다. 비밀 준수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자진신고 대상 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부터 해서 자, 자진신고 대상은 일단은 뭐가 자진신고 대상이다? 과태료만. 형벌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뭐만이다? 과태료만 자진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과태료만 대상인데요. 두 가지가 일단은 빠집니다. 과태료에서 자, 자진신고에서 자진신고 대상이 아닌 거. 자, 두 가지. 여러분들 교재는 그냥 대상만 쭉 나오는데요. 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제출 위반과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지급 증명서 외의 자료 제출 위반. 요거는 뭐 대상이 아니다?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자, 요거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대상과 관련된 부분. 자,
보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 불응하면 어떻게 되죠? 3천만 원 이하가 돼요. 요거 3천만 원 요거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료 불응하면 3천만 원가 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외의 자료처리 요구에 불응하면요? 예, 500만 원. 이건 뭐 계약서 등 제출 요구 이런 거죠? 5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이거는 3천만 원가 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외의 자료처리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렇게 돼요. 요거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죠? 자, 언제까지 자료 제출하랬습니다. 자, 이거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입니다. 제출 위반. 다 보셨어요?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위반. 이거는요, 밑에 것은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외 자료 제출 위반. 이거는 자료 제출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서류 들고 가면서 자진신고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모두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진신고 대상, 뭐만 자진신고 대상이다? 과태료만. 벌칙은 자진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면제는 거 보죠. 그 옆에 보니까 과태료 면제. 자, 신고관청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자입니다. 최초 신고해줘야 되고요. 성실하게 협조하라.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과태료를 면제한다. 그 다음에 또, 자, 100분의 50을 감경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요? 조사 시작된 후 자진신고했다면 일단은 100분의 50 감경입니다. 이때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 성실 협조. 요건 이제 조건이죠. 자, 다시 한번.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되고요?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고 조사 시작 후에 하면 예, 100분의 50 감경 이렇게 되죠. 그 외도면 대상이 아닌 것을 보면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미 통보받았다면 그 다음에 과거 1년 이내 몇 회 이상? 3회 이상 신고를 해가지고 과태료 감경 면제 받았다면 그 대상이 아니다. 자, 요까지가 토지거래허가 부분이에요. 내용이 좀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용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절차 같은 경우 조금 여러분들 신경 쓰시고.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중개실무. 자, 이제 240페이지를 보죠. 보면 중개실무의 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일단 중개실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어요? 중개계약부터 그 다음에 또 중개완성까지. 중개계약부터 중개완성. 중개계약은 뭐라고 했어요? 중개실무의 출발점이다. 자, 240페이지입니다. 자, 중개계약은 중개실무의 출발점이고 그 다음에 중개완성은 뭐였었어요? 중개실무가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외에 거래완성까지도 실무가 남아있더라. 자, 잔금지불시까지 개업공에서는 뭘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권리관계를 확인하라고 했죠. 그래서 잔금지불시까지 권리관계 여부를 확인해보라 라는 부분이 별도로 있었고, 자, 이번에 241페이지 보니까 부동산 중개 3요소가 있네요. 제목만 보세요. 개업공개사 의뢰인 대상물. 개업공개사 의뢰인 대상물, 요게 중개 3요소. 이건 뭐 예전에 한 2번 정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245페이지 보니까 중개대상물 수집해서 나오죠. 자, 수집 방법이 직접 수집 방법과 뭐로 나온다? 간접 수집 방법으로 나오죠. 직접 수집 방법으로서는 공지공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수집 방법이고, 간접 수집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제3자의 소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245, 46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수집 방법은 직접 뛰어다니면서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간접 수집 방법은 제3자가 개입되어서 소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 넘어가요. 정신 조금만 넘어가면 페이지 놓칩니다. 자, 247페이지 보면 247페이지 중개계약의 성격 있죠? 자, 거기 보니까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했어요? 낙성계약이다. 그 다음에 또 쌍무유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분료식계약이라고 했죠? 낙성계약 분료식계약이고 그 다음에 쌍무유상계약이다. 그 다음에 또 자, 비전형, 이건 민법에서 여러분들 일단 구분 한번 했었을 겁니다.
비전형 계약이다. 자, 비전형 민법의 15가지 계약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비전형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다 그래서 무명계약이고, 뭐와 유사하다 그랬어요? 위임 계약과 유사하다. 그래서 어떤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선관주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제목 정도만 일단 기억하면 돼요. 낙선계약, 쌍무유상계약, 불교식계약. 그다음 비전형 계약이고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자, 그러면 이제 248페이지 보면 중개계약의 종류 나옵니다. 자, 지금 5가지 종류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계약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해야죠.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계약공개에서 보수를 지불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고요. 자, 그러면 전속 중개계약이 뭐라 그랬죠? 요까지는 배웠죠. 전속 중개계약은 특정한 계약공개사에서 그 계약공개사에게만 뭐 하는 거? 의뢰하는 거. 요거를 전속 중개계약이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전속 중개계약은 너에게만 의뢰하겠다라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독점 중개계약은 뭐랬어요? 의뢰인이 특정한 계약공개청에서 그 계약공개사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거. 요거를 뭐란다? 독점 중개계약을 했죠. 그래서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라는 거였죠. 자, 전속과 독점의 차이점을 구분을 다시 한번 한다면, 자,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공부할 때 뭐가 있었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하는 경우가 있었죠. 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체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자, 전속계약 위반이었던가요? 아니었던가요? 아니었다 그랬죠?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지 너를 통해서 거래하겠다라고 약속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 체했을 때 이건 독점계약은 위반된다 그랬죠? 자, 너를 통해서만 거래하겠다 그랬는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면 이때는 독점계약 위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속과 독점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난다 그랬고요. 자, 공동중개계약이었습니다. 공동중개계약은 여러 계약공개사가 같이 중개해 주는 것을 공동중개계약. 주로 정보망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진다 그랬고요. 자, 순간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됐을 때 그 차액을 누가 갖는 거?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지는 것을 뭐란다? 순가중개계약이다. 자, 이런 것만 받아줘. 더 받으면 너가 줘 이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 안 된다 그랬죠.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사법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돼요? 순가중개계약 체라고. 자, 더 받으면 너가 줘. 그 더 받는 부분이 뭐를 초과한다면? 예, 중개보수를 초과한다면 위반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순가중개계약은 자, 일단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위반된다. OX X. 순가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 예, 위반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맞는 내용이죠. 자, 그 개념 정도만 일단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0페이지를 보면 중개업 경영 좀 쉬었다 하시죠.